섣불리 판단을 해서 약을 끊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계열의 약은 SNRI, 세로토닌과 노어에피네프린에 동시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이 노어에피네프린은 사고력이나 집중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불안이 높은 경우에 효과를 얻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벤나팍신, 이펙사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범불안 장애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 이를테면 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불안 장애의 일종이 있는데요. 그런 범불안 장애 상태에 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듀록세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벤나팍신보다는 노에피네프린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을 동반한 우울이나 불안장애, 신체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다만 벤나팍신, 듀록세틴 두 가지 모두 이제 노에피네프린을 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안을 감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불면이나 초조감의 악화 같은 것들을 낳기도 합니다. 구역질 같은 것들이 나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데스벤나팍신이라고 해서 이 벤나팍신과 효과는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그 부작용이 덜한 약물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질, 워낙 이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 SSRI든 SNRI든 처방했을 때 굉장히 이걸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잠깐 내가 약을 먹은 다음에 구역감이 생겼을 때 좀 그걸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첫째로는 그 약을 먹는 시간을 좀 조절해 보는 게 좋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하면서 거의 동시에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잠들기 직전에 먹는다든지 하면은, 약을 먹고 만약에 잠이 들어버리면은 그때는 구역감이 좀 느껴져도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든지, 아니면은 빈속이 아닐 때 조금이라도 뭐를 먹었을 때는 그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이렇게 특히나 구역감이 심하신 분들은 꼭 공복이 아닐 때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방법은 무설탕, 사탕 이런 거를 빠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생강차나 이런 거를 마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던 방법이네요.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먹으라는 말은 자주 먹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구역감이 많이 나서. 그런데 설탕이 들어간 걸 먹으면은 너무 그 당이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설탕인 건데, 무설탕을 구하기 힘들면은 당장 그냥 아무 사탕이나 빨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위산억제제를 먹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 구역감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감이 계속 너무 심하게 있다 그러면은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구역감이 좀 덜한 다른 계열의 약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사실 SSRI 계열의 항우울제, 그리고 SNRI 이런 쪽에서 흔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예 이런 것들이 없는 항우울제는 없을까? 애초부터 그런 거를 처방하면 되는데 왜 이 약을 쓸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적은 약이 있습니다. 이제 항우울제 중에서 나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약은 이제 노어에피네프린과 특정한 세로토닌 수용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멀타자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서 항우울 효과가 있는 것에만 특징적으로 작용을 하고 소화계통에는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잠이 많이 온다는 건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불면이 심한 분들한테 처방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좋은 약이죠. 그리고 역시 입맛이 많이 증가해서 살이 찌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울증에서 식욕 감소가 많이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분들에게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체중이 정말 많이 줄었고 그래서 좀 체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좋죠. 이제 잠이 많이 오게 되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약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면은 잠이 덜 깬 것 같고 마치 숙취처럼 약간 몽롱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라고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대개는 이제 약물을 복용하시는 초반에 나타나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복용을 해보자 라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그래서 입원해 있는 세팅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쉬운 약이긴 한데, 사실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시작하는 게 주저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금요일에 오시면은 그나마 그 토일 정도만 버티면 월요일, 화요일 약간만 좀 더 힘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완전 평일에는 좀 처방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 기타 세로토닌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트라조돈, 티아넵틴, 보티옥세틴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SSRI와는 약간 다른 기전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트라조돈 같은 경우에는 낮은 용량에서는 세로토닌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고 약간 수면 자체만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한 150mg까지는 그렇고 150mg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항우울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한 알에 커봤자 50mg이거든요. 150mg이 되려면 적어도 3알 그리고 최대 600mg을 쓸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12알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항우울 효과를 위해서는 그다지 처방을 하진 않는 편이고요. 그 다음 티아넵틴이라고 하는 약은 원래는 TCA로 개발이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TCA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약입니다. 그래서 TCA와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에 작용을 하는 약이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약은 효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 단독으로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TCA에 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 다른 SSRI나 항우울제에 비해서도 부작용이 적은 편이어서 순한약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령인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약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에게는 처방을 해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보티옥세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SSRI나 SNRI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우울제들이 꽤 많이 인지 기능을 조금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깜빡깜빡하거나 종종 있고 또 이 약은 세로토닌에 작용을 하지만 그런 성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적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지 기능에 대한 부작용도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우울제를 사용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거나 말씀드린 두 가지 부작용이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이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우울 증상에 잘 듣는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튬은 조울증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울증 치료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양극성 장애에 동반된 우울증이나 우울증에 이제 다른 약을 사용해서 충분히 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 부가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뭐 감정 기복이 두드러지는 경우 그리고 뭐 자살 사고가 심한 경우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이 리튬은 치료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 안에서 일정한 농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농도에 미치지 못하면은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그 농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꽤 위험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과량 복용했을 때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약을 과량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심해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 그 중에서도 퀘타핀과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하는 약물 아빌리파이 세르켈이라고 부르는 약들인데요. 이 약들은 항우울 효과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은 이제 그동안 이제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보통 이제 다른 계열의 항우울제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최근의 트렌드는 어쨌든 특정 특성을 가진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런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왜곡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당연히 사고장애에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자극제가 있는데요. 이 약은 뭐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의 경우에는 이제 ADHD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죠. 메틸페니데이트 이런 약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작용 기전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하고 도파민의 농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작용이 NDRI 그 부프로피온의 작용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 효과가 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역시 보조적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우울제들 우리나라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 약 20가지 종류 정도 되는 항우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나는 증상이 이런데 왜 이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이 막 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난 이건 맞지 않는 약이다 라고 중단을 해버리거나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꼭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어디서 찾아봤는데 혹시나
혹시나 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실 수는 있지만 자의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맞아요. 합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구역감이 드는데 이거 항우울제에서 흔한 부작용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약 때문일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 약을 끊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약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약 때문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약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 우울증 자체가 식욕부진이나 거기에 동반된 신체 증상들 뭐 구역감염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신체 증상 역시 우울증 증상의 하나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냥 가능성만 염두에 두시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 후에 약물 사용을 중단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